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월요일 좋은 아침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백율입니다. 네, 이번 주 백근곤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서요. 제가 여러분과 한 주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화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됐죠. 수도권의 심각한 상황을 두고 한 이야기지만 경남의 상황도 그리 좋진 않습니다. 지난 3일 이후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65명에 이르는데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 중증관리시설 중 식당의 거리두기가 의무화되고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죠. 정부의 당부대로 지금은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월 7일) 월요일 좋은 아침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경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한 경남도의회 윤성미 의원 직접 만나서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훈이의 레이더 신상훈 도의원도 이 시간 함께합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흐름을 교통정보센터 김승혜 리포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남해고속도로며 남해 이지선 전 시간대 잠깐 밀린 정도로 지금은 대부분 여유 있습니다. 통영 대정강 고속도로는 통영 방향, 이 서진주 부근 2차로에서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이 구간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창원 시내가 여전히 분주합니다. 진해경찰서에서 3호광장, 다시 안민터널 성산구 쪽으로 간격을 좁히고 있고 창원터널 장유에서 시내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용원 지하차도에서 삼동교차로 구간이나 명곡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주춤하고요. 토월 지하차도에서 경찰청 사거리 방향으로 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원희대로 운동장에서 시청광장 쪽으로 한 번씩 묶이고요. 신촌광장에서 봉암교 쪽으로 서행거리가 남아있습니다. 해안대로는 무역로 진입하는 길, 자유역 정문사거리 우회전 차로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김승혜 리포터였습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은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하고 싶으신 다양한 이야기 샵 2244번, 샵 224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경남의 지방보조금 수급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지방보조금 제도, 현재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지 이번 도정질문 직접 해주신 경남도의회 윤성미 의원과 함께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비타민 A1 윤성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인 지방보조금의 개념에 대해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면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일 중에서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 지원하는 재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지원하거나 지방재정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뜻하는데요. 네. 경남도가 직접 집행하는 지방보조금 중에 자체 사업의 통계목은 7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간 경상사업 보조. 둘째,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셋째, 민간자본 사업 보조. 넷째, 민간행사 사업 보조. 다섯째, 사회복지 사업 보조. 여섯째,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7번째 운수업계 보조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7가지로 나눠진 지방보조금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경상남도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요? 네, 연도별 지방보조금은 2019년 699억 6,800만 원, 2020년 682억 7,500만 원, 내년 예산이 709억 1,0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액은 3.9% 증가된 26억 3,5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조금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상남도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 돈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관행적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네. 그 5가지 단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이 5단계로 평가하고요.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다음해 예산 편성에서 10% 이상을 삭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남도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성과 평가를 더욱 강화해서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21년 예산 편성 시 예산액을 삭감하고요. 2년 연속 미흡 등급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보조금 심사에서 미흡이나 아주 미흡으로 나왔을 경우에 다음에 차기 예산의 10%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예산을 심의하는 그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네. 당년직 3명을 포함해서 총 15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년직은 경상남도의 기조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이고요. 나머지 위촉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좀 없는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그렇다는 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방보조금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네. 이 부분에 복지학 교수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회계사나 회계부문의 전문가 등이 그 다양하게 심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또 그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을 보면 대면 심의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그 심사할 때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 70% 이상이 서면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 특성상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서면 심의로 평가가 잘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대면 심의가 원칙인데 서면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남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많다라고 약간 오명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부끄러운 일인데요. 2020년에 국회의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도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서 경남도가 4억 1,30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네. 다른 시도와 견주어 보아서도 금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네. 이게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좀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서류 미비 같은 문제로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예,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 업무 미숙이나 또는 정빙 서류 미비, 또 착오, 중복 처리 등 서류상의 그 오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수급 대상자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이 좀 더 자세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네. 일단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듣기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 센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네. 경남도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2018년부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 보조금 부정수급이 갈수록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주민주도의 감시를 강화해서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코자 함인데요. 사실 포상 금액도 1억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도 최근 3년간 신고 건수가 12건에 불과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청 홈페이지에만 이 그 홍보가 할 것이 아니라 네. TV 공익 광고나 또는 하단 자막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센터에 대한 안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본 센터거든요. 네. 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도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최근에 도의회 도정 질문을 해 주셨잖아요. 그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인 경상남도 측의 답변이 어떤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셨고요. 네. 그러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규정을 보조금 수급 단체에 좀 더 완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또 수급 단체나 기관에 보조금 수급에 대한 올바른 예방 교육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셨고요.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정수급의 원천적 봉쇄를 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지방 보조금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 있으시면 들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불감증을 야기토록 하여서 건물 전체를 폐허로 만드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액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또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과 결부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불이익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강력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지방 보조금 예산이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은 없는지 혹은 허투루 사용되는 것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정확한 성과 평가 후에 그 결과를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350만 경남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지방 보조금인 만큼 부정수급 문제가 얼른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남도의회 윤성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훈이의 레이더, 한 주간 도의회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신상훈 도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다가왔네요. 이 도의회는 11월부터 이어진 정례회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이번 주는 내년도인 2021년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현재 예산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내년도 경상남도청의 예산을 10조 6천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 도의회로 보내왔고요. 네. 박종원 교육감은 5조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보내온 사항입니다. 합치면 16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감히 이제 상상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죠. 네. 지난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부터는 일주일간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마지막 최종 심의가 진행됩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예비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는데요. 예산 심의는 이제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원들과 이를 지키려는 집행부, 즉 공무원들 간의 싸움이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라나 도정 운영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단체에서는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을 진행을 하죠. 네. 집행부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단 한 개라도 사업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달씩 고민해서 예산안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나 박종훈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 담긴 사업들은 좀 더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안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부는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의원들은 모든 사업비가 우리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의 우려가 있다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심사는 삭감하려는 의원하고 이를 지키려는 집행부 간의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전쟁이라고 하니까 참 치열한 그 느낌이 다가오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예비심사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 규모의 변동이 좀 있었나요? 꽤 큰 예산들이 조정이 됐습니다. 먼저 네. 교육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3개의 사업이 조정이 되어서 16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아까 앞에서 이제 5조 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164억 원 정도면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요. 네. 세세하게 사업별로 살펴보면 박종훈 교육감의 중점 사안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진주 학생문화예술센터를 짓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산 규모가 한 14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전액 삭감 조치를
했는데요. 이유는 사업 시기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더 살펴보고 다시 예산을 올려라 이런 네. 거였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의외였다라고 생각됐던 것은 마스크 구입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교육청에서는 2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마스크를 구입해서 학교에 배부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은 심사를 하면서 5억 원 정도 삭감해서 20억 원만 써라 이렇게 네. 편성을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다른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어서 의원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정확하게 삭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추측을 해보면 아마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지금 뭐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네. 불효불급하지 않다. 그러니 한 5억 원 정도 삭감해서 20억 원 정도 해서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배부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교육청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4억 원 정도 삭감이 됐다면 네. 이보다 예산안 규모가 큰 경남도청의 예산은 아마 더 많이 삭감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청의 예산은 교육청과 달리 6개 상임위에서 나눠서 심의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교육청에 비해서는 한 6배 정도 더 많은 양을 들여다볼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이 네. 되는 거죠. 실제 예산 심사 결과도 그랬습니다. 총 24개 사업이 조정이 되었는데요. 예산으로 따지면 393억 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교육청에 비해서 2배 이상이죠. 네. 6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5개 상임위는 거의 큰 조정 없이 지나갔습니다. 반면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만 360억 원, 393억 원 삭감 중에 360억 원 거의 대부분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된 사업들 중에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어렵게 국비 확보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까지는 예비심사가 진행이 된 거였고 오늘부터는 이제 예결특위가 열린다고 네. 하셨어요. 그럼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 이외에 더 많은 예산이 삭감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예결위는 상임위와 상관없이 모든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예산안을 살펴보기 때문에요. 추가로 꼼꼼하게 살펴보다가 삭감되는 경우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생긴 것이기도 한데요. 의원들을 만나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해서 사업이 다시 증액돼서 살아나는 경우도 앞선 예산심사에서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 이번 주가 김경수 도지사, 박종훈 교육감은 물론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위기이기도 하면서 기회이기도 한 셈입니다. 네, 위기이면서도 기회다. 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예결위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예산 심사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로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이번 주 키워드는 아까 백유리 아나운서께서 오프닝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전국의 1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계속해서 600명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제가 들은 정보에 보면 600명은 넘어서거나 그 언저리라고 저도 네. 알고 있습니다. 올 초 신천지 사태와 비교가 될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경남도도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창원과 진주, 사천, 하동은 이미 2단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김해도 어제부터 2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전체 18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2단계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경남도도 지난 6일에 이 5개 시군뿐만이 아니라 경남도 전체 2단계를 추진을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고 어제 이제 공식 발표가 네. 있었죠. 내일입니다. 8일 00시부터 모든 시군이 이제 2단계에 돌입을 합니다. 2단계가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변화를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이기도 하지만요. 2.5단계, 3단계 그 이상으로 가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두 잘 버티고 개인 방역을 잘 준수하면서 조용히 연말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참 삭막한 연말을 보내게 된 게 참 아쉬운데 우리가 모두 거리두기를 잘 지킬 만큼 더 빨리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든 시기 얼른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상훈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마지막 현장 클로징 시간인데요. MBC 경남이 주관하고 국제로터리 3722지구와 현대위아 등 9개 기업과 사회단체가 참여해 펼치는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가 특별히 올해는 김치 공장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4톤 정도 될까요? 절임 세처 가루 한 이틀 정도 작업 정도 하면 됩니다. 너무 위생이 철저하고 깨끗해서 김치 이제 드리는 분한테도 저희들이 마음이 한결 가벼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완제품을 가지고
기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으니까. 네, 맛이 참 있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안심 김장. 요게 사이사이에 꼭꼭꼭 넣어주시면 돼요. 집어넣고. 네. 이 남을 도운다는 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어려운 여건에도 저희들이 또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고 다들 행복하십시오. 차근차근 실을 거예요? 두 박스씩 해가지고 저쪽으로 실어라. 진주시 복지원에서 왔습니다. 5kg짜리 73박스입니다. 저희 시설 내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드십니다. 예. 일단은 예정되어 있던 게 좀 많이 취소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기존에 이제 후원해 주시는 곳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코로나가 급증해가지고 몇몇 군데가 최근에 또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 예. 저희 이거 김치 잘 받아서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수령을 해서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시락 받으시는 독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배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오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앞에만 80개만 놔두면 네. 저희가 차를 알아서 나눌게요. 지난주 금요일 김해시 생린면의 한 김치 가공 공장인데요. 배추를 절이고 씻고 양념을 칠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총 9,600포기의 김치를 담가서 지역 아동센터를 비롯한 18개의 단체에 전달됐습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봉사단체마다 준비하던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더 커지죠. 체험 행사 대신 완제품의 김치를 공장에서 공수해 사랑의 김치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작의 김진철, 기술의 김학준, 조연출 김여주, 현장 취재 남선희, 구성의 김태은, 저는 아나운서 백유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